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이죠. 광복절 연휴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하며 집권 후반기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당초 한 대여섯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가능성이 좀 점쳐졌는데 3명의 장관,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번 개각 어디에 좀 방점을 두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개각의 특징은 그 임기 말 소위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식도 그동안에 내이 해오던 스타일대로 계속 가겠다. 이런 의지를 일단 밝힌 거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첫 특징을 간단하게만 몇 가지 하면 첫 번째, 이번 특징은 소폭 개각이다. 원래 당초 한 5, 6개 부처 거론됐는데 네. 한 3개 부처 정도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소폭 개각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호남 중시 여부가 굉장히 주목을 모았는데 그랬죠. 호남 중시가 이제 이번에는 당장 반영되지 않고 차관에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관에서 이제 노형욱 국무정치 2차장 네. 반영이 됐고,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법무외교장관이 유임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유임되고 우병우 수석이랑 교체에 언급이 없다는 거.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관료들이 중시되고 네. 정치인 입각이 이번에 제한적이었는데 정치인 입각에 조윤선 전 장관, 여가부 장까지 지낸 사람을 기용했는데 예. 조윤선 전 장관 기용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권 들어서 장관을 2번이나 했고 청와대 수석까지 했으니까 가장 특혜받은 인사 아니냐 하는데 예. 이 조윤선 수석은 또 반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의 대학교 후배예요. 같은 과 후배. 외교과 지난번에 후배죠. 이 뉴욕에서 만나고 그래서 예. 조우를 하고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 관심이 있고 네네. 하여튼 그런 특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번 싹 짚어주셨는데 차 교수님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그 개각 어디에 방점을 좀 뒀다고 역시 아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 부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스타일을 자신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아마 의지를 확고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레임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상당히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가지신 것 같은데 네. 이 아무래도 이번 결정에는 지난번 그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친박 지도부가 구성됨으로써 예. 나름대로 이 여당 내의 이 장악력은 충분히 갖고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료사회의 장악력도 충분히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뜻대로 인사를 갖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이번에 사실 그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장관 중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유임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외교부 장관이 윤명세 장관이 지금 사실 그 대통령이 정부 시작할 때부터 같이 쭉 해왔던 관료지 않습니까? 현정부 내각 중에 유일하죠. 지금 이번에 바뀌면서. 바뀌면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최장수 장관이 되는 셈인데 예. 지금 이렇게 외교부 장관을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의미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전투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 외교 안보 환경이 그렇죠.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아무래도 자신의 철학을 제일 잘 알고 네. 그걸 갖다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임무를 계속 같이 가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을 바꿀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다, 네네. 기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윤병치 장관을 그대로 갖고 가겠다, 네. 데리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드 부분은 어제 8.15 경주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대통령이 상당히 이 정면 돌파 의지를 가지고 이 사드 배치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천명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뭐 또 하나 기록이라면 87년 그 개헌 이후에 아마 최장수 장관으로 기록됐다라는 그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네. 아니요, 그 사실은 그 김영삼 정부 때 네네. 오인환 공보부 장관이 5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까지 하셨습니다. 다 했나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병채 장관이 이번에 5년을 내리하시게 되면 오인환 장관의 되면. 기록관자 동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겠군요. 예. 네. 자, 오늘 이제 3개 부처에 대한 어떤 개각이 이루어졌는데 내용을 좀 보면요. 농림부랑 환경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네. 2개 부처에 대한 개각 어떻게 보셨나요? 농림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뭐 인책 사유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농림부는 상당히 좀 오랫동안 이제 지금 강요직을
해오면서 예. 아마 그 지금 그 후배들에 대한 그 신인 그 신진 관료들에 대한 이 나중에 인사의 물꼬를 태워줘야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환경부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강하지만 그러나 환경부는 요즘 가습기 살균제 문제 때문에 예, 여러 현안이 가지 있죠. 정치적인 그 논란이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장관이 지난번 국회 출석해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 지금 발언을 함으로써 상당히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오래 재직했다는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려서 네. 아마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 또 이번에 이 지금 또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 분이 이기근 노동부 예. 고용노동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기근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강력한 국정에 그 역점을 두고 있는 이 노동개혁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 그러한 부분에 주무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이기근 노동부 장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야당의 반대가 강력하게 그 아주 강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누구보다도 이 현안을 잘 아는 이기근 장관을 이 상태에서 바꾸는 것도 아마 그 윤명세 장관과 같은 논리로 예, 예. 지금은 교체 시기는 아니다. 그래 판단하신 것 굴러가는 같아요. 현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평가인데요. 사실 야당에서는 이번에 전면 개각, 또 대탕평 인사 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좀 작았던 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고려 사항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청문회라든지요. 어떤 부분을 좀 고려됐을까요? 일단 그 청문회를 굉장히 고려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소위 8.15 개각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네. 임기 1년 5개월, 1년 반 앞두고 네. 이렇게 해서 그 8.15 개각이고 또 소위 말해서 바캉스를 계속 구상, 여름 휴가를 지나서 이제 바캉스 개각이라고 하는데 예. 이럴 때는 이제 그 과거의 경우 1년 반 동안 이제 그 분위기를 쇄신해서 새롭게 임기 말을 기강을 잡고 이제 간다 이런 건데 네. 이번에 당초 예상보다 적은 거는 지난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랬는데 너무 막 개각을 많이 할 경우에 네. 인사 검증 그리고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그 상당히 그 일부가 낙마를 할 경우에 국정 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막는 측면에서의 이런 좀 개각이 좀 소폭화됐다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거고 아까 말했듯이 또 하나는 언론이나 이런 국민들 야당의 요구가 많은 개각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바라는 게 있는데 네.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인사 요인이 굳이 없는 사람들은 내 분위기 쇄신의 국면 전환을 위한 개각을 하지 않고 예. 나의 스타일대로 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또 밝힌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네. 예. 야당에서는 이번 개각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뭐 벌써 지금 그 대변인 평가가 논평이 나오고 나왔더라고요. 있죠. 네. 개각 리스트를 보니까 왜 개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 이 야권에서는 지난번 4.13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여당이 참패로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이 그러니까 민심이 바라는 바가 뭐냐 대통령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그 바꾸는 나름대로 하나의 이 장치로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진작부터 요구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도 상당히 지금 늦어진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교체폭도 너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발탁된 인사들도 본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탕평 인사 또 뭡니까 호남 인사 네. 이런 부분들하고는 전혀 지금 동떨어진 그런 지금 그 개각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이 지금 세 분의 지금 그 장관들이 지금 인사청문회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제 생각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혹독한 검증대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면 바로 사실상 이제 정기국회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예. 아마 국정감사 같은 걸 통해서 이번에 교체되지 않은 부처에 대해서도 아마 야당의 질타나 아주 이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지금 이제 이 군기잡기가 아주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아까 이제 그 김광덕 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이력이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서만 해도 이력이 좀 화려한데요. 이번에 좀 신임이 좀 두터운 부분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을 보면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고 책임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총선에 출마해야 됐던 그 이유로 네. 사실은 지난번 여가부 정무수석에서 장관. 네네. 물러난 그렇죠.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본인은 그때 그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당정 간의 그 마찰 때문에 예. 본인이 책임진다고 물러난다고 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마 조윤선 장관이 지난번 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보임을 하고 그리고 또 정무수석으로 하고 또 본인이 그 국빈인 내안했을 때 또 예. 이 일종의 배우자 역할까지 맡길 정도로 상당히 신임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조윤선 장관이 이번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출마를 아마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했는데
조윤선 그 청와대나 여권 핵심에서 아마 당신은 좀 장관을 가야 되니까 좀 출마를 그러니까 말릴 정도로 그만큼 각별하게 신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 조윤선 장관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예. 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내각 내에 여성의 포션이 너무 적다. 네, 네. 그래서 여성 대통령으로서 내각 내에 여성 국무위원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예.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측근을 아마 보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좀 신임이 두텁고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비율도 반영하고 고려했겠지만은 야당에서는 분명히 이제 똑같은 이름이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 벌써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인재가 저희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한 특정인을 이 정권에서 장관을 2번 시키고 예. 또 수석도 시키고 또 이렇게 하느냐 해서 뭐 소위 돌려막기 아니냐, 네.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근데 그렇게 그런 비판이 나올 거를 염두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계속 쓰느냐 예.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든 그 조윤선 장관은 그 아까 하지만 한 번 믿는 사람은 계속 쓴다. 네. 그래서 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친박은 아니었어요.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그 소위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박 대통령하고 계속 같이 다니면서 네. 이런 소위 그렇게 가까워졌고 네. 거기서 굉장히 믿는 관계 형성됐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화체육의 전반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이 대선 과정에서의 그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예. 직간접적인 그러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앞으로의 마지막 임기 말과 그다음에 대선에 대한 관심 네. 이런 거에서도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에 개각을 앞두고 우병우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은 이름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그 사실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는 제가 예.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께서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특별감찰관의 그 지금 이제 감찰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예. 결과를 보고 하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감찰이 지금 23일 날 끝나거든요. 8월 네. 23일 날. 그래서 아마 우병우 수석의 거취 문제는 8월 23일 날 저희 특별감찰관의 보고를 보고 난 뒤에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막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는 그 저 뭡니까 이 그 기간이 이 그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부터의 일만 지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민정수석으로서의 결정적 사유라고 한다면 저 뭡니까 진 검사장, 예. 진경준 검사장의 검사장 보임 때 그때 제대로 이 뭡니까 이 검증을 못했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 부분 하나로 과연 물리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마 그런 형식적으로는 그 과정이 거치고 난 뒤에 근데 문제는 우병우 수석이 지금 이제 이 그 수석이 되기 전부터 지금 그 처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재산 문제들이 오늘도 지금 뭐 또 신문에 또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매일 자고 나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지금 조치를 하시지 않을까. 그 감찰관의 그러니까 뭐 진경준 검사장의 그 검정 미비 뭐 그런 걸 빌미로 하든지 아니면 감찰이 끝나고 나서 네. 우병우 수석 스스로가 내가 재임 기간 중에는 나는 잘못은 없었지만 예. 그러나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예.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아무리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국정 내임덕을 우려해서 이 장악력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 문제를 결국 뭉개고 가기에는 예. 너무 지금 오기 커진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특별감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네. 어떤 식의 조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특별감찰관에 그렇죠. 일단 지켜보자라는 네.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교체는 안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오늘은 이제 장관과 차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청와대 참모를 바꾸는 날은 예. 아니니까. 예. 그래서 바꾸지 않고 이제 청와대 개편에서 언급은 안 했지만 결국에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교체라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당장 하면 소위 야당과 언론에서 내가 밀려서 하는 이런 모양새는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예. 이제 앞으로 임기 말에 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아까 했지만 개각이라든가 인사가 있을 때 계속 그거를 검증하는 것도 오고 그다음 공무원들이 항상 기강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또 하나는 측근의 비리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그거를 뒤에서 역할을 하기에는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식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감찰 결과가 나온 뒤에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거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